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여러분 이번 인천 원정 시리즈 보시면서 기분이 꽤 복잡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정말 좋았습니다. 1위 SSG를 상대로 2연승 그리고 위닝 시리즈 확보 9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수입 기회까지 이어가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원정은 충분히 의미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2승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대가 리그 1위였고 그 팀을 상대로 한화가 시리즈의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위권 팀과 붙을 때 팬들도 어느 정도 긴장부터 했습니다. 잘 버텨보자. 한 경기만 잡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상위권 팀을 만나도 이 팀과 해볼 만하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SSG 원정은 그 감각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물론 승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좋았던 점도 분명했고 여전히 불안한 지점도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SSG전에서 무엇이 좋았는지 또 무엇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지 짚어보고 곧 이어질 기아전 프리뷰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좋았던 건 결국 선발진이었습니다. 한화가 강팀으로 가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건 선발 야구입니다. 타선이 아무리 좋고 불펜이 아무리 화려해도 선발이 중심을 못 잡아주면 긴 시즌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 SSG전에서는 그 선발진이 아주 좋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류현진입니다. 7일 경기에서 류현진은 그냥 잘 던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에이스가 어떤 투구를 해야 하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6이닝 10탈삼진, 상대는 리그 1위 SSG였고 날씨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류현진은 경기 초반부터 자기 템포로 경기를 끌고 갔습니다. 이게 진짜 에이스의 힘입니다. 좋은 투수는 많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체의 리듬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투수는 많지 않습니다. 류현진은 단순히 삼진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 자체를 한화 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의미 있는 기록도 나왔습니다. 최고령, 최소 경기 통산 1500 탈삼진. 이건 기록 하나 추가했다는 차원을 넘어 류현진이 여전히 이 팀의 중심축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화가 시즌을 길게 치르려면 류현진이 매번 압도적인 투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주고 팀이 흔들릴 때 기준점이 되어주는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선수가 바로 류현진입니다. 그리고 8일 경기에서는 문동주가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문동주는 이번 시즌 초반 팬들의 기대만큼 완전히 폭발적인 모습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구속은 나오지만 경기 전체를 장악하는 느낌은 조금 덜했고 제구와 운영에서는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SSG전은 다소 달랐습니다. 5이닝 2실점, 숫자만 놓고 보면 아주 화려한 성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버텨냈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았고 결국 시즌 첫 승까지 챙겼습니다. 젊은 선발 투수에게 필요한 건 매번 7이닝 무실점이 아닙니다. 조금 흔들려도 경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번 경기의 문동주는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한화가 진짜 강팀이 되려면 류현진 혼자 선발진을 끌고 가는 구조여서는 안 됩니다. 문동주가 그 옆에서 선발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야 하고 이번 경기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확인한 경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발이 경기를 만들어줬다면 타선도 결정적인 순간 응답해줬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강백호의 역전 스리런 홈런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 홈런은 단순히 3점짜리 홈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화가 어떤 팀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강백호가 타석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 배터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분명히 큽니다. 한 번에 경기 흐름을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한화 중심 타선의 완성은 강백호 혼자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타순 구조상 4번은 노시환이고 5번은 강백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타선의 진짜 위력은 강백호가 잘 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노시환이 함께 터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앞으로 한화 타선의 최대 핵심이라고 봅니다. 강백호가 뜨거운 타격감을 유지하는 건 분명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강팀의 중심 타선은 한 명의 불꽃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앞선 타자가 버텨주고 다음 타자가 이어받고 그 둘이 함께 상대 마운드에 압박을 가해야 진짜 무서워집니다. 지금 한화 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시환이 살아나면 강백호가 훨씬 더 무서워집니다. 왜냐하면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4번 노시환을 피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뒤에 강백호까지 감안하면 승부를 쉽게 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 노시환의 부진이 길어질수록 강백호의 파괴력도 완전한 형태로 발휘되기는 어렵습니다. 강백호 혼자 해결사는 될 수 있어도 매번 무너진 흐름을 혼자 복구하는 역할까지 맡기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중심 타선이 진짜 폭발하려면 노시환이 다시 자기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노시환의 타격감이 올라오고 그 앞뒤 흐름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한화 타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SSG전에서 강백호의 홈런은 분명 반가운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한화 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노시환까지 붙으면 진짜 무서워진다. 저는 앞으로 한화 타선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건 결국 노시환의 반등 여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하주석입니다. 하주석은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늘 완벽하게 계산되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흐름을 바꾸는 순간 중요한 장면에서 자기 역할을 해낼 때가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도 그 클러치 능력이 나왔습니다. 이런 선수는 기록지 한 줄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긴 시즌을 치르다 보면 꼭 필요한 유형입니다. 모든 경기가 계산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누군가 흐름을 한번 비틀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주석은 그런 순간에 팀의 숨통을 틔워주는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이번 시리즈를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한화는 분명 잘했고 강팀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핵심은 역시 불펜입니다. 8일 경기 9회 말 그 장면은 정말 아찔했습니다. 분명 잡아야 하는 경기였고 실제로 거의 다 잡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닝에 경기가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서현이 올라왔고 1점차 상황에서 무사 1, 2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2사 말루까지 갔습니다. 이건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장에 좋지 않은 전개입니다. 김서현의 공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부위만 놓고 보면 충분히 리그 정상급 마무리로 성장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강한 공이 언제나 안정적으로 스트라이크 존 안에 들어오느냐입니다. 이건 김서현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화 불펜 전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분명 공은 좋습니다. 박상원, 정우주, 김서현 모두 자기 공에 힘은 있습니다. 하지만 볼넷과 사사구로 스스로 위기를 만드는 장면이 반복되면 장기 레이스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강팀 불펜은 맞더라도 공격적으로 맞습니다. 반면 불안한 불펜은 맞기 전에 먼저 흔들립니다. 한화 불펜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는 느낌입니다. 매번 1점차, 2점차 경기에서 공짜 출루를 허용하고 그 위기를 겨우 막아내는 식으로 간다면 결국 언젠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팀 운영 전체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불펜이 깔끔하게 이닝을 끝내주면 다음 경기 준비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매번 진땀을 빼면 감독도, 야수도, 팬들도 전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불펜에게 더 필요한 건 더 빠른 공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공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공을 스트라이크로 던질 수 있는 안정감과 단순함입니다. 볼 배합도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 유리한 카운트에서 괜히 어렵게 가는 패턴도 줄여야 합니다. 좋은 구위는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위를 더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이후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름도 있죠. 바로 잭 쿠싱입니다. 새 외국인 투수라는 존재는 언제나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팀 분위기가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쿠싱은 8일 경기에 불펜으로 먼저 데뷔전을 치르고 이후 주말 기아전에 선발 등판하는 그림이 유력했습니다. 이건 아주 전형적인 적응 루트입니다. 짧게 KBO 무드를 느끼고 스트라이크 존과 경기 템포를 확인한 뒤 선발로 들어가는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야구는 늘 계획대로만 가지 않습니다. 8일 경기가 접전으로 흘러가면서 쿠싱을 시험 삼아 넣을 상황이 사라졌고 9일 경기는 아예 비로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시나리오는 더 단순해졌습니다. 류현진이 휴식 차원에서 1군 엔트리에서 빠진 상황까지 겹치면서 선발 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그림은 쿠싱이 불펜 등판 없이 곧바로 선발로 KBO 데뷔전을 치르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게 꼭 나쁜 선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을 애매하게 나누는 것보다 처음부터 분명하게 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선발이다. 짧게 끊어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경기를 계산 가능하게 만드는 투수다. 이렇게 역할을 명확히 주는 편이 선수 입장에서도 준비하기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KBO 스트라이크 존 적응, 타자들의 끈질긴 커트, 주자 나갔을 때 운영, 경기 템포 적응 같은 부분은 실제로 던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화가 쿠싱에게 바라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류현진처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화가 기대하는 건 로테이션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안정감입니다. 5이닝이든 6이닝이든 계산이 가능한 투구를 해준다면 지금 한화 팀 구조에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아전에서 쿠싱이 정말 등판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새 외국인 선수의 데뷔전이 아니라 한화 시즌 운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아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시리즈는 꽤 재밌는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아는 한번 타선이 붙기 시작하면 정말 무섭게 터지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15득점을 기록할 만큼 화력전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아전은 SSG전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SSG전이 상위권 팀 상대로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이었다면 기아전은 화력전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보는 시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한화가 기아를 잡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저는 첫 번째로 초반 선취점을 꼽고 싶습니다. 기아처럼 타선이 한번 터지면 무서운 팀에게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주면 안 됩니다. 흐름을 먼저 잡아야 하고 한화 쪽에서 먼저 경기를 리드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중요한 건 중심 타선입니다. 노시환이 살아나고 강백호가 그 힘을 이어받는 구조가 나오면 기아 마운드도 훨씬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화 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강백호 개인의 한 방이 아니라 노시환까지 묶여서 중심 타선 전체가 얼마나 압박감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불펜의 제고입니다. 아무리 타선이 점수를 내더라도 뒤에서 볼넷과 사사구로 흐름을 내주면 기아 같은 팀은 바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한화 불펜이 진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지 확인하는 리트머스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쿠싱이 등판하게 된다면 그가 어떤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불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SSG 원정은 한화가 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팀인지를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류현진은 여전히 에이스였고 문동주는 선발진의 한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타선에서는 강백호의 한 방이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팀이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확인했습니다. 불펜의 재고 불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중심 타선은 노시환의 반등이 더해져야 진짜 완성형이 됩니다. 결국 앞으로 한화 타선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건 노시환입니다. 노시환의 부진이 끝나고 4번 노시환과 5번 강백호가 함께 터지기 시작하면 이 타선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무대가 바로 이번 기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세는 분명 한화 쪽에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기세를 다음 시리즈에서도 결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과연 한화가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다시 한번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중심 타선과 불펜이 한 단계 더 올라선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SSG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기아전의 가장 큰 승부처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